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합의 전문 채널 요국장TV입니다. 요국장TV는 사고 후에 교통사고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피해자를 위하여 정보를 드리는 교통사고 상담 전문 채널입니다. 만약에 요국장TV의 영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궁금사항이 있다면 911LAW입니다. 이쪽으로 문의하시면 교통사고에 대한 궁금증은 모두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서, 사고차량 견적서, 사고 불박 영상, 정밀검사 판독지를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검토해서 제가 직접 상담자에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통사고 피해자 중에서 전방 십자인대 파열 혹은 후방 십자인대 파열로 피해를 입은 환자들 위한 그런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 어느 곳이든지 중요하지 않은 곳은 없겠지만 특히 무릎의 십자인대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의 콘텐츠로 정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방 십자인대를 우리가 ACL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후방을 PCL이라고 하고요. 또 내측은 MCL, 외측인대는 LCL, 이렇게 4개의 인대가 무릎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인대가 전방과 후방 십자인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ACL, PCL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교통사고로 무릎 부상을 입었다면 반드시 무릎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해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정밀검사를 해보면 무릎 전방이나 후방 십자인대의 부분 파열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고 내측인대나 외측인대의 파열이나 손상의 결과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의사들이 보존치료조, 즉 무릎 관절에 보조기를 부착하고 치료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방이나 후방 십자인대가 완전 파열이 되었다고 한다면 대부분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 후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무릎 동요는 남는다는 것이 정형외과 의사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 수술한 후에 100% 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무릎의 동요는 남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을 했다면 대부분은 장애가 남는다라고 보시면 맞을 듯 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장애는 남는다. 이것은 무릎의 흔들림이죠. 즉 동요로 측정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전방보다는 후방 십자인대가 수술을 했다고 해도 그 예후가 더 안 좋다고 의사들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십자인대 수술은 인대를 다시 재건해주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자가건이나 인공인대를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어떤 인대를 어떻게 이용해서 수술을 할지라도 원래의 무릎으로는 100% 가기 힘든 것이 십자인대 수술이라고들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교통사고로 인해서 부상을 입었다면 그 피해에 대해서 정당한 배상을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보험회사로부터 정확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 어떤 검사가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의 장애가 인정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릎 부상으로 전방 십자인대 혹은 후방 십자인대 수술을 했다고 한다면 수술 후 약 6개월 정도가 되면 의사로부터 신체 감정을 받아서 장애 진단 발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관절이죠. 손목 관절 혹은 발목 관절 이런 부위는 장애 정도를 판정을 할 때 관절의 강직을 측정하지만 무릎의 십자인대 파열에 대한 장애는 동요 검사를 통해서 의사들이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즉 수술받은 무릎의 동요가 건강한 측에 비해서 어느 정도 동요가 있는지를 검사하는 것이죠. 동요라고 하는 것은 흔들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의사들이 검사를 하는데 예전에는 KT1000이나 KT2000 이런 검사도 했었지만 요즘은 잘 하지 않는 검사가 되었고요. 지금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스트레스 비유라고 해서 영상의학과에 가서 엑스레이를 보면서 건강한 측 무릎과 수술한 무릎의 동요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가지고 장애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건강한 측에 비해서 최소한 5mm 이상의 동요가 더 있다고 한다면 장애 인정 기준에 부합되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수술을 했던 환자들은 이 정도는 다 나올 수 있다고 의사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즉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 다치기 전처럼 원상 회복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교통사고 피해자가 무릎 동요 검사에 대비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수술 후에 6개월 정도에서 동요 검사를 했는데 동요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에 1년 정도 지나서 다시 측정하면 장애를 인정해주는 기준인 5mm 이상 동요가 나올 수도 있어요. 또 몸이 수축되는 추운 겨울보다는 근육이 이완되는 여름철에 검사를 하면 동요가 잘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측정하는 사람에 의해서 약간의 차이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측정 검사는 한 번만 하지 마시고요. 검사 결과가 만족하지 못하다면 다른 병원에 또 가셔서 꼭 다시 해보시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진짜로 변수가 많은 것이 스트레스 비유 동요 검사입니다. 왜냐하면 방사선사가 무릎에 기계를 설치하고 엑스레이를 찍어서 동요를 확인하는 건데요. 기계와 사람이 함께 조작을 하는 검사이므로 조작하는 사람에 의해서 어느 정도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검사를 했다면 결과가 나오겠죠. 의사들마다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동요죠. 동요 정도가 5에서 10mm 정도 나온다고 하면 약 한 8, 9% 정도 장애를 주는 듯 합니다. 또 10mm에서 15mm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되면 14.5%의 장애를 주기도 하고요. 동요가 15mm 이상 나오게 되면 29%의 영구 장애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구 장애입니다. 가끔 보험회사에서는 한시적으로 7년 혹은 10년 정도를 이야기하는데요. 십자인대 파열은 영구적으로 장애가 남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무릎은 더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지는 것이지 7년 혹은 10년 후에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한시장애를 이야기하는 보험회사의 말은 그냥 합의금 적게 주려고 해보는 소리일 것입니다. 돈 주기 싫으니까요. 무릎 십자인대의 손상은 먼 훗날 관리가 잘 안 되면 말이죠. 추가적인 수술도 할 수 있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젊을 때는 잘 모릅니다. 건강하니까요. 그런데 보험회사가 한시적인 장애를 주장한다면 참으로 양심적이지 못한 것이죠.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는 것입니다. 수술 부위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관절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남성이 후방 십자인대로 수술을 받고 10mm 이상의 동요가 있다고 한다면 합의 시점에 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타당한지 계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나이는 35세로 집어넣고요. 직업은 일용으로 하겠습니다. 장애율은 14.5%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 일용노임 단가는 345만 5,496원입니다. 연봉으로 치면 약 4,1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급여가 이 금액보다도 적은 분들은 이 금액을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환자의 예를 들어서 산술적으로 계산해 본다면 그래서 법률적으로 계산해 보면 합의금이 약 1억 3천만 원 정도가 산출이 됩니다. 이런 정도 금액이면 보험회사에서 잘 인정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매우 보수적으로 계산을 한다고 해도 소송하지 않고 합의를 보험회사하고 하게 된다면 약 9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선에서는 합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우리 법인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무릎이 아프면 꼭 정밀검사를 해보시라고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꼭 무릎에 대한 정밀검사를 해봐야 할 피해자를 제가 좀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운전자 및 조수석 탑승자죠. 이때 추돌사고가 일어나면 다찌방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승용차의 앞부분인데요. 꼭 무릎이 이곳에 닿으면서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을 손상을 입게 된 환자들이죠. 두 번째, 오토바이 사고 피해자입니다. 무릎 보호대 해도 큰 사고는 사람이 아주 휘잉하고 날아갑니다. 꼭 무릎 체크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횡단보도를 걷고 있는데 차량과 부딪힌 경우죠. 차량의 범퍼와 무릎의 높이가 같습니다. 자, 네 번째죠. 추락사고인 경우에. 또 다섯 번째, 차량의 전복사고 같은 경우. 또 여섯 번째, 중앙선 침범사고로 차량이 아주 대판한 경우에. 또 일곱 번째는 음주운전 가해자로부터 당한 사고 피해자는 꼭 정밀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사고를 당했거나 교통사고로 무릎을 다친 피해자는 별일 있겠나 하지 마시고 의사와 상의해서 무릎 정밀검사를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의료의 질보다는 병원의 좋은 시설로 환자를 유치하는 병원, 또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침이나 맞고 한가로이 누워서 TV 보며 웃고 떠들고 하고 있는 사이에 내 몸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잘 아시고, 조금이라도 무릎이 이상하다고 느끼신다면 정밀검사 할 수 있는 병원으로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은 여기에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유국장TV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